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주현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던 14일간의 작은 프로젝트의 이야기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저희 학교의 크고 작은 변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진로진학상담교사입니다. 학교 전체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상담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역할입니다. 이런 진로교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 될지라도 어느 하나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는 진로교사는 뭔가 함께 시작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짧은 3분짜리의 동영상을 하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은 미국의 맷 커츠라고 하는 분의 강연이었는데요. 여기 제목이 나오는 것처럼 30일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라고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마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을 남겼는데요. 바로 굉장히 크고 멋진 도전 너무너무 좋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작은 도전과 작은 변화야말로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사실은 지속 가능한 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이 영상을 딱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데 교사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하기에는 뭔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이 저도 매트와 같이 30일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학사 일정을 가만히 보니까 학교가 의외로 되게 바빠요. 그래서 30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꾸준히 해나간다라고 하는 게 환경적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반을 뚝 잘랐습니다. 그리고 15일도 또 날짜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딱 2주, 그래서 14일로 우리의 프로젝트는 진행하도록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저의 욕망 발견 프로젝트, 각자의 욕구를 한번 14일 동안 찾아보자라고 하는 욕구 발견 프로젝트 14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14일 프로젝트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일단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떠한 것이어도 제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날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욕구의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욕구의 순간들이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접히고 포기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욕구들을 잘 한번 복귀해 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제 나오는 거는 절대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기입니다. 14일 프로젝트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데 이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요. 아이들의 욕망 발견 프로젝트인데 부모님의 욕망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야 좋은 기회다. 이번 14일 동안 너 방 청소 너무 안 하는데 복잡한 거 하려고 하지 마. 방 청소 14일 동안 한번 꾸준히 해보자. 설거지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 프로젝트 한번 해봐. 근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부모님의 욕망이지 아이의 욕망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일 동안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만 지킬 수 있으면 어떠한 주제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종목을 정해서 팔굽혀펴기, 러닝머신, 줄넘기를 하루에 1,500개씩 도전해 갖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있을 텐데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지금 손톱이 거의 없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14일 동안 손톱을 물어뜯지 않겠다.
그 결과 우측에 보고 있는 사진처럼 손톱이 자라났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예. 손톱을 물어뜯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시는데요. 손톱을 물어뜯는 친구들은 이 변화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는지 아주 마음 깊숙이 느끼게 돼서 발표할 때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쉽게 주울 수 있다. 정말 가슴이 짠합니다. 두 번째,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 긁을 수 있다. 그동안 이 손가락은 아픈데 시원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외에 이와 같은 특징들을 차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 세바시, 이걸 하루에 한 편씩 14일 동안 꾸준히 보는 것을 자기의 프로젝트 주제로 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제가 14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가장 마음속에 염두에 뒀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보면은 뭐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만큼 욕구가 넘쳐나는데 어느덧 1살, 2살 성장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베이킹이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14일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듣고 바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하루에 하나의 베이킹을 하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피드백을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14개 그 베이킹 중에 하나입니다.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초코칩 머핀인데요. 굉장히 맛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느낀 점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입니다. 나는 그냥 그 시간들이 참 좋았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뭐 이유 없이 그냥 좋았다. 이런 걸 남길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직도 나는 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충분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같은 글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관심 분야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언론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다가 하나 방법을 찾았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14개의 질문을 자기가 준비해서 14분의 선생님에게 인터뷰 형식으로 마치 언론인처럼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종이에다가 질문을 적고 선생님들이 뽑아서 그 뽑은 질문으로 같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루에 1시간씩 그림 그리기에 도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엑소. 자, 굉장한 팬이어서 여기에 멤버들의 이제 인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그렸는데 제가 볼 땐 꽤 잘 그린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멤버를 그리려고 할 때부터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그리는 게 과연 맞을까? 잘하는 거 나한테 도움이 될까?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주제를 바꿔야 되나? 제가 한 번은 주제 바꿀 수 있다고 했거든요. 미술학원을 다녀야 되나? 아니면 아예 진로를 바꿔야 되나? 난 재능이 없나 봐.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스케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알려주는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다가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작품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결과물입니다. 14일 동안의 변화입니다. 처음의 작품과는 굉장히 다르죠. 가장 많은 친구들과 함께 그 경악을 금치 못했던 도전이었는데요. 연필심 조각하기에
도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실제로 외국에 연필심을 조각하는 아티스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의 작품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폐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선생님이 14일 프로젝트 주제를 내주니까 그 핑계로 이제 도전했습니다. 연필을 깎기 시작했는데요. 자, 저기에 있는 게 연필입니다. 여기 뭘 끼운 게 아니고요. 연필 하나를 그대로 조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것은 연필심 그 흑연이죠. 자, 여기에 작은 바늘 구멍을 뚫어서요. 실패를 만드는 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성공했죠. 자, 또 하나의 연필에 열심히 깎기 시작합니다. 먼지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모아이 석상이라고 하는 거를 저 작은 연필심에 조각을 해낸 겁니다. 자, 이 도전은 끝나질 않는데 1부터 6까지 하는데 저기에서 잘 보면 4라는 숫자가 왜 키가 작을까요? 어려워요. 다른 숫자보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부러뜨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해서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한꺼번에 단체샷 찍어주고 오른쪽에 손이 그간의 노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욕구는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누누이 아이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어른으로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아이들은 실패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인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14일 프로젝트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14일밖에 안 되는 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실패해요. 이거 14일 꾸준히 하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부담 없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서 사실 제가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귀 기울이고 다른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모습을 더욱 많이 경험했습니다. 프로젝트 이후에 학교에 생긴 작은 변화들입니다. 14일 프로젝트에 도전했던 한 친구인데요. 아두이노라고 하는 작은 그 기판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학교에 피아노 계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 직접 한번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에 달려있는 저 청아한 목소리는 제 목소리입니다. 장사를 배워보겠다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핫팩을 잔뜩 사가지고 명동 길거리로 나가서 핫팩 2개에 1,000원씩 여학생들 셋이 이렇게 파는 거에 도전하기도 했고요. 임프로브 에브리웨어라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굉장히 낯설은 어떤 상황을 연출하는 퍼포먼스 팀이 있는데 이 팀의 영상을 보고 자극받아서 아이들이 흉내내서 그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팀에 뭐 여러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로비라고 하는 친구가 하이파이브 하기를 원한다. 이걸 어디에서 하냐 하면 이대 전철역처럼 아주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긴 데 있잖아요. 사람들 다 그냥 무심히 지나가야 되는 그곳에서 저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 하고 제일 뒤에 로비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롭과 함께 열심히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지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영상을 봤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죠. 우리는 해운대로 가겠습니다. 한여름에 2박 3일 동안 해운대에 가서
해운대에 모이는 그 수많은 인파와 함께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종이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린 그림을 라인으로 쭉 이어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하는 그러한 라인 프로젝트에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획을 가지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영상입니다. 착한 부산은 쨍쨍했다. 하이파이브! 우린 부산으로 놀러오는 사람들을 하이파이브로 맞아주었다. 거기! 매력적인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랬고 반응도 좋아서 우리는 즐거웠다. 셋을 들고 하이파이브를 할 시장으로 향했다. 학교 밖으로 나와서 직접 일을 진행하는 흔치 않은 경험 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낯설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었다. 우리는 플래시몹을 마친 뒤 바로 라인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우리가 미리 그려놓은 몇 장에서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었다. 어린아이서부터 할아버지, 아줌마, 외국인, 커플 등 모든 남녀노소에게 해가 떨어질 때까지 부탁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100m나 되는 길이를 완성하게 되었다.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길이보다 2배나 더 길었다. 라인 프로젝트 성공!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이 했던 프로젝트는 해운대에 피서 온 사람들과 함께 큰 이제 걸개에다가 이제 손바닥 찍기를 해서 여기는 부산이라는 글자에 다 같이 이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14일간의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점점 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던 우리 아이들의 욕망의 여정, 즐거우셨나요? 네.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 맛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고. 14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만 하면 저절로 진로를 찾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욕망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어떤 맛인지를 진하게 경험했던 친구들이라면 분명 스스로 저 거친 바다를 뚫고 나가 자신만의 물고기를 길어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